네, 이번 시간은 답정보센터에서만 있는 코너죠. 취업준비생들의 인권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취업준비생 인권위원회 시간입니다. 네, 맞습니다. 몰라서 넘어가고 취업시장의 약자라서 알면서도 참아야 했던 그런 일들을 우리 취준생들 많이 겪었을 텐데요. 그렇습니다. 이 코너 통해서 많은 분들이 자기 권리를 당당하게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취업준비생 인권위원회 송진원 쌤 그리고 조소연 아나운서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송 쌤 오랜만이네요. 네, 잘 보내셨습니까?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설은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네, 설은 즐겁게 보냈습니다. 네, 뭐 크게 두 분이 말씀하시면 왜 이렇게 만담하는 거죠? 한마디씩. 좀 길게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네, 주거니 받거니. 잘 지내셨죠? 네, 잘 좀 지냈습니다. 보니까 학원 이름이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예. 대외용 이유도 있고 네. 그다음에 실제 이유도 있고 어떤 거 듣고 싶으신가요? 둘 다 듣고 싶어요. 다 얘기해 주시면 안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대외용으로는 어쨌든 저희가 좀 인원이 좀 더 늘었다 보니까 네. 그래서 한 명으로 합쳤다, 신뢰를 기반으로 한 명 합쳤다. 그래서 트러스트 원이라고 좀 바꿨고 배러 위에서. 네, 트러스트 맞습니다. 원으로. 좀 실질적인 이유는 그 배러유가 발음하기가 좀 어려워요. 배럴유, 베터유. 영국에서 공부하시면 베터유라고. 베타유, 네, 베타유 이렇게 예. 하시고. 그래서 조금 이제 그런 부분이 희석되는 게 있어서 바꿨습니다. 그랬군요. 네. 트러스트 원. 네, 믿음 트러스트 중 원. 하나로 네. 저희가 앞으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승승장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또 조소연 아나운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서연입니다. 네, 별일 없으시죠? 예, 별일이 있길 바라는 분은 아닙니다. 아니시죠? 절대 예, 아닙니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 애드립을 네. 듣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네. 자, 오랜만에 돌아오신 송 쌤이 갖고 온 주제가 궁금해지는데 어떤 것인지 좀 들어볼까요? 네, 예. 저희가 처음에는 좀 웃음으로 시작하긴 했지만 되게 무거운 주제를 좀 갖고 왔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왜냐하면 최근에 한 취업준비생이 청와대의 청원 게시판에 이제 그 토익 주관사가 응시자들 대상으로 갑질하고 있다. 응시자들 대부분은 취업준비생이겠죠. 네. 이런 이슈가 지금 35,000명이 넘어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아니, 예. 시험원에 갑질할 게 또 뭐가 있는지. 그러니까요. 정말 그러게요. 취준생들 입장에서 어학성적 필수라고 할 수 있잖아요. 예.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어떤 내용인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네. 조소연 아나운서가 안건 소개해드립니다. 예. 네, 대다수의 기업과 또 공공기관에서 지원자들의 어학 능력 검증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익은 대한민국에서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이라면 거의 예외 없이 응시를 하고 있는데요. 예.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은 기업에서 선호하는 높은 점수대에 도달하기 위해서 최소 2번에서 3번 정도의 토익을 기본적으로 도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주관사의 시험 운영 방식에 대해서 한 취준생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글을 올렸습니다. 예. 지난 1월 28일에 글이 올라왔는데요. 청원자 A씨는 갑질 규정으로 취준생을 두 번 울리는 토익 주관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해달라라는 내용의 청원글을 올렸습니다. 예. 이 글이 올라오기 무섭게 추천수가 2만 건을 돌파를 하더니 지금은 3만 5천 건을 넘어서 이 토익 갑질에 대한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데요. 그렇군요. 취준생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한 달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3만 5천 건 이상의 추천을 돌파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취준생들이 갑질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국민청원을 올린 토익 주관사의 운영 방식 그리고 취준생들이 여기에 관해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어떤 것인지 취준생 인권위에서 자세히 짚어보자는 안건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치시죠. 오늘 좋습니다. 뭔가 지금 어떤 취업 중생의 분노를 예. 담아서. 그러니까요. 네, 저도 한때는 이 시험에 응시를 했던 사람으로서 아, 네. 그렇죠. 여러 가지로 좀 개선이 됐으면 하면 맞아요.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기회에 좀 더 잘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송 쌤이 바로 청원글 자세한 내용 좀 바로 짚어주시죠. 네, 일단은 그 핵심을 좀 말씀드리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성적 발표 일정입니다. 예. 조금 더 먼저 말씀드리면 모든 시험이 사회 통령상 보통 한번 치룬 다음에 불합격이냐 아니면은 내가 원하는 점수 얻었는지 그런 걸 확인한 다음에 다음 시험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근데 지금 어쨌든 그게 안 됐나 보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일정이 교묘해요, 되게. 네네. 그래서 잘 보면은 성적 발표가 시험 치고 16일 이후에 납니다. 예. 근데 그 다음 회차는 그 전에 마감이 되는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내 점수를 확인하지 못하고 다시 한번 이제 취업 준비생도 불안하니까 아, 두 번 정도는 또 한 세트로 번 보게끔 해야 되는 되는구나. 거죠. 되게 이게 지금 좀 어쨌든 이슈- 알려주지 네. 않고 네. 불안 마음에 네. 또 시험을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쵸, 접수를 맞습니다. 하게 하는. 만드는. 그러니까 두 번 정도는 좀 보도록 오. 하는 게 지금 유도를 하게끔 된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근데 오래 걸리는 이유가 있는 건지 아니면 일부러 그런 그러니까 건지 이게 지금 보면은 예?
고의적으로 좀 했다고 보여요, 저는. 왜냐하면 지금 이게 수기로 채점하는 게 아니라 OMR로 채점을 하고 있거든요. 예. 금방 근데 할 텐데. OMR을 모아가지고 기계 돌리면은 저는 하루 만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이거를 꼭 15일 동안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16일 정도 해야 되는지가 좀 궁금한 것이고 그다음에 만약에 그렇게 걸린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그 다음 시험도 15일 이후로 미뤄야겠죠. 16일 이후로. 접수를요? 그렇죠. 네, 그렇죠. 예. 그래야지 공정한 게 되는 거죠, 사실은. 맞아요. 이게 뭐 그러니까요. 싸지도 않고 그죠? 맞아요. 기계 채점인데 15일 이상 걸린다는 거 그리고 접수는 그 전에 마감된다는 거 이건 정말 의심을 해볼 합리적 만합니다. 의심을 해볼 만한 예, 부분인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예. 또 청원글에서 두 가지 갑질 의혹을 제기했다고 하는데요. 예. 두 번째 내용 어떤 건지 좀 알아보죠. 예. 네, 두 번째는 일단은 터무니없이 비싸다, 응시료가 비싸다, 비싸다 이런 예.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민청원이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그 토익 정기 접수료 부분은 44,500원이고 예. 특별 접수가 또 있어요. 특별 예. 접수는 비용이 10%를 올려받아 48,900원 정도 됩니다. 이건 임박해서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대부분 특별 접수료를 좀 내고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서 정기 접수를 한 달 전에 마감을 하게끔 해놨어요. 그러니까 정기 접수를 이제 한 달 전에 마감을 하게 되면은 그만큼 빨리 마감이 되니까 특별 접수로 계속 몰리는 거죠. 예. 그래서 유도를 좀 특별 접수하게끔 좀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게 옛날에 해외에 들어오신 분들도 네. 다 스펙이 되는데 토익이 기본적인 없어서. 거 있어야 맞아요. 되는데 네. 시험은 못 봐가지고 그런 그렇죠. 부분도 있었는데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런 게 굉장히 좀 불리한 것 같다는 게 드는데 네네. 어쨌든 좀 그 굳이 한 달 전에 아까 이게 접수 마감할 필요가 없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뭐 실제로. 그렇죠. 지금 토익 응시자가 저희 우리나라에 연 20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엄청나군요. 근데 4만 원만 잡아도 지금 얼마예요? 800억 정도가 되는 거예요. 토익 응시료로 800억을 벌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소위 독점인 거죠. 독점인 네. 상황에 따라서 취업준비생들은 그냥 따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맞죠? 그래서 시적인 그게 계획이- 지금 문제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청원글이 대단히 이슈가 되면서 정부와 주관사에서도 반응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지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예비조사를 들어갔는데 이 예. 부분은 또 문제가 있는 것 같은 게 네. 예비조사 들어간다고 하니까 이쪽에서는 지금 수정을 좀 했어요. 네. 그래서 다음 회차 마감 전에 성적 발표하겠다. 2분기부터 하겠다고 했는데 근데 지금 취업준비생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우리가 발견한 건데 추가적으로 더 있을 것 같은데 더 조사해줘야 되지 않냐. 근데 지금 이거 하나 개선안을 냈다고 하니까 그냥 중단을 해버린 거예요. 또 예. 그러니까 강제로 추가적으로 뭘 볼 더 게 할 수 많은 것 없으니까. 같은데. 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이 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개선은 일단 2분기부터 성적 발표 일정을 그다음 횟수 접수가- 마감되기 전에 내겠다. 네. 그래서 소위 두 번을 한 번에 보게끔 하는 그런 것들은 지양을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응시료 부분은 조정을 따로 안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기 접수 기간을 조금 늘려서 정기 접수가 많이 가능하게끔 해서 네. 어쨌든 특별 접수를 조금 줄이는 방식으로 좀 채택을 좀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것 말고도 또 응시생들의 불만 사항이 더 남았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저는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금 더 파야 된다고 봐요. 일단은. 예. 그래서 정답 비공개 부분입니다. 네. 이거는 그 안 좋은 점이 있는 게 그러니까요. 틀린 줄 모르니까 그래서 네. 맨날 그 학원 사람이 가서 복원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런 건 왜 그런 걸까요? 네, 이게?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불만 사항은요. 예. 정답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답을 비공개하는 토익 주관사의 운영 방침입니다. 예. 취준생 B 씨의 경우인데요. 대기업 입사를 위해서 매달 5번의 토익 시험을 치렀는데 어유 벌써 돈이 얼마예요 이게. 네. 20만 원 넘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토익 주관사 측이 정답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수험생의 불안감이 상당하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예. 이 토익 강사들이 올린 보건보는 사실 뭐 근접하긴 하지만 늘 좀 애매한 부분이 그렇죠. 있어서 항상 좀 시비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불만이 있더라고요. 네. 공개를 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서요. 예. 공개를 하지 않는 이유 이제 송 쌤께서 말씀해 주시죠. 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저작권 법상의 문제라고 합니다. 일단은 저작권 지금 법상. 토익 예. 시험의 문제와 정답은 미국의 이제 ETS라는 곳에서 주관을 하는데 네. 거기서 문제를 개발했고 우리가 문제를 냈기 때문에 이걸 알릴 필요는 없다는 거죠. 법적으로는 사실 이 부분이 뭐 규정이 되는 것이긴 한데 예. 그래도 알려줘야지 애들이 뭘 공부해야 될지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답을 알고 있어야지 내가 어떤 거를 해야 되는지 알 건데 그걸 모르니까 지금 오리무중인 겁니다. 그러니까요. 네. 원하는 점수를 얻기 위해서는 취준생들은 당연히 정답을 알아야 또 시험 대비가 되고 할 텐데 참 쉽지 않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만 이게 문제가 있는지 좀 알아봤더니 네. 그래서 지금 비영어권에서 토익을 어쨌든 많이 볼 거잖아요. 네네. 근데 비영어권 중에 안타깝게도 이렇게 대기업과 중소기업 격차가 심한 곳
또는 그 취업난이 심한 곳은 우리나라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이렇게 지금 컴플레인이 잘 전달도 되지는 않았고 ETS사에. 그다음에 전달이 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우리나라 규정에 맞게끔 조금 규정을 잘 해줘야 되는데 예. 그 부분이 지금 이슈가 됐기 때문에 지금 한번 빨리 청원을 다 누르시길 바랍니다. 그러겠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네. 두 번째 불만 사항 또 어떤 게 있었는지 조선 아나운서께 들어보겠습니다. 예. 네, 두 번째 불만 사항입니다. 주관사에서 배점 기준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건데요. 배점 기준, 예. 네, 토익이 아무래도 상대 평가로 진행이 되는 만큼 내가 몇 개를 틀려도 몇 점으로 배점이 되는지를 모른다는 게 가장 불안한 요소겠죠. 7급 공무원 시험을 위해서 토익을 준비해온 B 씨의 경우 성적표를 봐도 내가 몇 개를 틀렸는지 또 몇 점이 깎였는지 세부적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부분이 부족한 점을 몰라서 시험 준비를 하기가 힘들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한국토익위원회에서 발급하는 성적표는 파트별 배점이나 문항별 배점을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인데요. 그렇죠. 이 상대평가라는 점만 확실할 뿐 파트별 배점이나 문항별 배점을 알 수 있는 방법이 현재는 없습니다. 맞아요. 배점 그러게요. 기준까지 철저히 비공개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학생들은 시험 보고 나서 점수만 보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요. 점수가 몇 점 나온지만 봐야지 뭘 틀린지 모르기 때문에 네. 이거에 대한 어떤 토익위원회 개선 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뭐 내놓은 게 있나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토익을 예. 보고 난 다음에 이 게시판에 가보면 되게 특이한 사항들이 발견돼요. 음. 대부분의 학생들이 막 본인들이 이제 했던 거를 막 조합을 해가지고 하나를 만들어 버려요. 200문제 가까이를. 네네네. 보건 그래서 문서로, 네, 그렇죠. 그래서 예. 복원이 이제 정답에 이제 맞는지 안 맞는지도 뭐 보게 되고, 그래서 서로 이제 학생들끼리 하다 보니까 정답이 없고 계속 헤매게 되는 거죠, 사실. 예. 개선 방안 어떤 걸 내놨습니까? 위원회에서. 그래서 이제 토익위원회에서 개선 방안을 예. 내놓은 것은 사실 아까 말씀드린 이제 시험 접수 기간을 늘리거나 그런 것들인데요. 그래서 지금 얘기를 계속 하는 것들이 미국 민간 재단인 ETS에서 이거를 주관하고 있고 그쪽에서 문제 개발을 다 했고 이제 뭐 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보를 오픈할 수 없다. 파트별 아니면 점수가 어떻게 배분되는지는 우리가 알려주지 않겠다라고 지금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 좀 푸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한국 사정이 이러하고 토익이 지금 이만큼 중요한 시점인데 소위 갑질하고 있다 너네가. 그래서 네.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알려줘야지 바뀔 것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정부 네. 차원의 국가 차원의 어떤 좀 대비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맞아요. 생각이 드네요. 응시생들의 그렇죠? 예. 입장과 권리를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수고해 주신 조선 아나운서 그리고 송진원 컨설턴트 고맙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한국직업방송